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골라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분위기 좋은데 어떠신 것 같은가요? 네, 또 오래 갈 줄 알았으면 이 하락세 때 제가 조금 더 종목들 많이 사둘 걸 이런 후회가 오늘 좀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뭐 삼전, 하이닉스 말고도 오늘 반도체 종목도 일제히 다 잘 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후회하지 않게 오늘 반도체 어떤 종목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섹터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DDR5 쪽으로 이제 4에서 이제 5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쪽에 이제 검사 장비 그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유력한 sek터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봤었는데 왜 이렇게 트럼프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반도체 업종들이 잘 가다 오는 데는 망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올해 실적이 대폭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바로 DI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버닝 테스터를 납품하는 장비인데요. 버닝 테스터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극한의 환경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거기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이제 불량한 칩들을 이제 빼내는, 즉 수율에 직결되는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DI가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전폭적으로 많이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의 폭을 한번 좀 유의 깊게 좀 들어보시고요.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 170억 정도의 DDR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버닝 테스터 장비를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장 모멘텀이 여기서 나오는데 SK 하이닉스의 HBM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HK 하이닉스에다가도 이제 버닝 테스트를 납품함으로써 이제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실적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올해 매출액이 약 한 4,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 이제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540억.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약 1000%가 넘어갑니다. 1650%가 넘어갑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뿐만 아니라 검사보드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마련된 상태에서 버닝 테스터를 HBM4, 그다음에 DDR5로 확장되는 납품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두세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I가 굉장히 저는 올해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트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 자, DI 이제 차트를 보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일단 월봉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월봉서부터 보시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는 가격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가격의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20월봉서만 남겨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월봉서만 남겨놓고 보면은 지금 20월봉선 밑에서 크게 이제 훼손하지 않고 있죠. 주가가 20월봉선 이제 지지하고 이제 올라오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월봉상에서 20월봉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큰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색깔을 좀 바꿔서 표시를 해드리면은 20월봉선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약간 좀 두껍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20월봉선은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죠. 주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빠지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봉을 바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서경주 TV 처음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세상의 모든 주식은 이제 쌍바닥에서 사는 거다라고 한 가지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쌍바닥에서 사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21선 쌍바닥이죠. 여기 전에 외바닥의 상승 변곡점 위에서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제 반도체 종목은 이제 매수하셔도 되고 그 손절 라인은 다 정해져 있다고요. 어디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 손절 라인은 바로 이제 여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요 12,000원 손절 라인 되시면 됩니다. 예. 향후에 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12,000원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DI는 올해 좀 이런 HBM 납품으로 인해서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서부터 이제 거래량 흐름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작년 11월 달하고 12월 달의 거래량과 지금 이제 2, 3, 4월로 오가는 이제 그런 거래량 흐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DID의 흐름은 좀 발달하고 보고요. 저는 추세 실적 수급 이게 3박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DI가 추세, 실적, 수급 3박자로 만족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올해 실적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DI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누누이 반도체 봐야 된다 첫 방송 때부터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기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들은 이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 담아볼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DI 준비해 주셨습니다. DI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박자도 정말 잘 맞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성장세 기대되니까 계속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시 안정된 우리 시장인 만큼 DI 좀 추적해 나가시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반도체에 관해서도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테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우리 증시 여전히 미국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를 네. 좀 보고 있는 장세인데 그만큼 미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만 요즘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수혜 입을 수 있는 종목들 또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에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은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죠. 전력 설비주들은 뭐 너무나 미국에서도 지금 분명히 그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고 공급이 지금 완전히 딸리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보복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 바로 전력 설비주입니다. 근데 잘 가던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빠졌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25% 관세율을 매기니까 잘 나가던 전력주들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쭉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고평가 여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좀 투자 정점에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다 온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들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이제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좀 공매도 세력에 이제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까보니까 그 전력 설비주들은 아주 호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단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3월에 사우디 아람코 전력화 프로젝트 1,000억 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초고압 변압기, 지중 배전 시스템 일괄 공급. 여전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이라든가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전력 수요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영 전력사와 2025년서부터 2027년 장기 공급 계약도 했습니다. 특히 ESS 부분에서는 500억 정도의 계약금을 했고요. 자, 여전히 그리고 미국에서는 변압기 수급난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일렉트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계속해서 뭐 고평가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투자 정책 논란도 있었지만 그 배경에서 보면 계속 수주는 이어지고 있고 수주 잔고는 쌓아지고 있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일렉트릭의 그 실적 부분에서 잠깐 좀 점검을 하고 가면은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 그 매출은 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매출은 3조 3천억 원이에요. 3천억 원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9천억 원입니다. 9천억. 근데 이게 2024년이고 2025년은 어떻게 되면은 매출이 약 4조대로 들어갑니다. 4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조를 돌파합니다. 1조를 돌파하고요. 이게 이제 2025년입니다. 2025년이고 근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도에는 더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실적은 이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 충분한 가격 조정을 다 봤다는 거죠. 차트를 보고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리면 현대일렉트릭, 네. HD 현대일렉트릭 보면은 충분한 그 가격 조정을 거쳤다는 게 뭐냐면은 조정이 크게 이제 기간 조정이랑 이제 가격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이 충분히 가격을 빠진 거죠. 현재 오늘 보시면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주봉을 좀 볼게요.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이 한번 빠졌었을 적에 2024년 9월달에 그 가격대에서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 그 다음에 실적 부분성에서도 계속 성장성은 이어지고 그런데 이미 공매도로 혹은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으로 충분히 가격적 매력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의심되었던 그 가격대 있잖아요. 40만 원대로 저는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만 제가 대차 잔고나 그다음에 공매도 비율 갖고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시면 약간 늘어나는 편이죠. 잠깐 좀 제가 보시기 편하게 약간 두껍게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보시면은 살짝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공매도 비율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비율도 같이 보시면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은 파란색으로 받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매도 비율은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차 잔고는 좀 이따 이제 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차 잔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식을 지금 이제 그 공매도를 치려고 일단 빌려오긴 빌려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지금 그런 가격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고효율의 관세를 계속 매긴다 해서 그거를 피해를 입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10%로 지금 이제 90일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이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쇼커버링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도 좀 담보가 되어 있고 성장도 계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 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수급을 한번 좀 체크해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은 이제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 투신 사모펀드에서 이제 꾸준히 지난 한 달간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랑 투신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 매뉴얼은 이제 정해졌죠. 이제 손절 라인은 25만 9,500원이고 이제 손절 라인은 25만 9,500원 이게 정해졌고 이제 매수가는 오늘보다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전력 설비 안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설비에 정말 많은 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님이 우리 첫 방송 때부터 전력 설비 좋아하시는 거 계속 방송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매도와 대차 잔고 이 개념들 아직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2장에서 오늘 총정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한화그룹주도 일제히 다 상승세 타고 있더라고요. 예. 또 뭐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네. 오늘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 기억나시나요? 3조 6천억 원이 유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유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하는 이제 유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사업이 잘 됐는데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가진 돈이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유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을 잘못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그 유증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외면을 받겠지만 정말 성장성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것은 투자자들로부터 조금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증 나오고 나서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17조 원의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올해 2025년도에도 계속 매출로 좀 인식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 천무, 그다음에 K21 장갑차들도 계속 유럽이라든가 중동 쪽에서 계속 수출 타진이 오고 특히 이제 나토에서도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계속 이제 그 수출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아마도 내년에 그런 수주 잔고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내년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 이제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올해 그 매출은 약 11조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 매출이 약 1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11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1조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 이게 언제냐면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 2024년, 2025년에는 매출이 얼마가 되냐면 약 예상 매출이 컨센서스가 20조가 나옵니다. 20조가 나오는 거 20조. 거의 2배가 뜹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증을 해도 외국인들이 사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조 5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2배가 넘어가는 거죠. 영업이익 매출이 2배가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도 약 2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조선, 방산, 그다음에 뭐 전력 설비주들 중에서 전력 설비주들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잠깐 세모라고 말씀드렸고 조선하고 방산주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제 가장 리스크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방산주에서 가장 리스크가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갑자기 이제 또 트럼프가 좀 변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군비 축소하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싹 이제 그 없어지는 그런 게 가장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랑 동맹국이랑 유럽이랑 뭐 중국이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군비 축소하자, 뭐 대화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는 그나마 이제 군비 축소, 태도 돌변에 의한 군비 축소 그런 멘트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11조에서 매출액 20조로 뛰고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에서 약 2조 5천억 원을 뛰고 이제 2배가 뛰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차트가 반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자,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다 뭐 전저점을 찍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요. 유증을 하고 나서 대차 잔고는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증을 하고 나서 이제 대차 잔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공매도 비율은 왔다 갔다 그랬는데 공매도 비율이 크지 않아요. 공매도 비율이 일일 거래량의 공매도 비율이 얼마냐면 5%밖에 안 됩니다. 예. 진짜 이게 하루 일 공매량 비율이 되게 심할 때는 한 30% 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는 지금 공매도가 비율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율을 절대적인 숫자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표상에서는 대차 잔고랑 공매도 비율이랑은 좀 역방향이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데 3월 10일서부터 4월 10일까지 다 외국인들은 모든 걸 다 팔았는데 유일하게 산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거 그럼 최근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부터 또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매도인데 실제 그 매도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뭐가 작냐면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외국인이 지금 이제 3월 3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 근데 오늘 이제 4월 10일까지 봤었을 적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로만 보세요. 390억을 매도한 거예요. 390억을 매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으니까 이쯤이죠. 이쯤에서 이때까지 이제 외국인이 매도한 게 390억을 매도한 거예요. 390억을 매도한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같이 매수한 거는 1,1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규모 대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거의 3배를 육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코스닥의 개별 종목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유중의 악재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빅사이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고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80만 원은 충분히 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90만 원도 찔 것 같습니다. 네.